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현재입니다. 요번에는 제가 그 뭐냐 AI한테 제 댓글 뭐 대응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뭐 요거를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채팅으로 하죠. 누군가가 이런 댓글을 달아서, 이게 이제 제가 했다고 그러면 혹시나 다른 누군가가, 그래서 이러면 좀 제가 달았다고 그러면은 이게 얘가 제 편이 들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 네가 보기에는 어느 사람이 뭐랄까, 좀 좋은 대응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 아님 어 어느 사람의 의견이 객관적 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용은 다시 읽어보면, 이제 어이 하선생, 귀하가 대경 통합에 어깃장 놓는 이유가 뭐야? 4, 50년 전에는 한 식구였는데 식구도 줄어졌으니 다시 뭉치자 하는데 뭐이 그렇게 어이가 없노? 그리고 통합하면 공무원 엄청 줄어므로 지방세도 줄여서 생트집 잡자 말자 해서, 이제 제가 넵 선생님 제 생각을 어깃장으로 여기시는군요. 네, 그럴지도 모릅니다. 식구가 그렇게 줄더라도 세상은 어, 더욱 복잡해졌고요. 더 발전하는 국가 되려면 공무원 서비스는 더욱 커지고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면에서 AI가 도움되겠죠. 생트집은 아니고요.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선생님의 목소리보다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는 점은 다르네요. 해당 발표의 댓글에도 전부 찬성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문디들로만 한정 지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좀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쓸데없는 행정 통합보다 더 빠르고 더 효과적인 실제 대구 경북의 민생을 해결하는 정책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대구 경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랐다. 이거에 답을 달아줬네요. 두 사람의 대화에서 첫 번째 사람은 다소 공격적인 어조로 대경 통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으며, 통합이 공무원 수를 줄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상대적으로 침착하게 대응하며 자신의 의견을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객관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두 번째 사람의 대응이 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칭찬받았어요. 첫 번째 사람은 감정적 표현과 비하적인 단어, 문디들을 이거 문디들을 비하라고, 그죠? 문디가 뭔지는 아시죠? 예. 문둥이, 나병 환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용하며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있어 오히려 반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공격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세상은 더욱 복잡해졌고 공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AI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상대의 발언에 대해 존중하며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며 하고 공격적인 단어 사용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지적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번째 사람이 더 좋은 대응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이유는 공격적인 논조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차분히 전달하면서 상대방의 발언에 대한 존중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와! 저 칭찬받았어요. 그럼 하나 더 물어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복사를 해서 떡 하고, 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은 조금 복잡해지는데. 또또또또또또또 그 다음에도 좀 요새 이제 제가 어떤 댓글을 봤는지 여러분들도, 아 요거는 이제 이거는 조금 감점적으로 했는데요. 시민 항쟁에 대해서 뭐 폭동 뭐 이렇게 합니다. 응? 야, 잠깐만. 이거 뭐 출처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것도 꼼새하고 여러분들에게 따따따따따라라따따 또 이제 딱 이렇게 붙여놓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그 이제 그 10월 항쟁에 대해서 뭔 항쟁입니까? 좌익들이 일으킨 건 반란 폭동 이런 건 4.3 항쟁이니 여순 항쟁이니 웃깁니다. 어떻게 좌익 세력들이 이 나라 근간을 흔든 사태들이 항쟁이 되죠?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좌익들이었나요? 쌀과 보리까지 공탈해간 빈민들이 살고자 목소리를 냈던 겁니다. 이전 정부의 부자 과세를 하니 반발했던 건 폭동 아닌가요? 폭동이던 항쟁이던 수만 명의 선조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독일인의 유태인 학살보다 같은 민족끼리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죽음이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감사하고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을 폄하하지 말아주세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에서 첫 번째 사람은 4.3 사건과 여순 사건을 좌익 세력이 일으킨 반란으로 규정하며 다소 감정적이고 단정적 어조로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시각을 제시하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고통과 비극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객관성의 측면에서 보면 두 번째 사람의 대응이 더 균형 잡히고 설득력은 있는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사건을 좌익 반란으로만 보지 않고 당시 상황에서 빈민들이 겪은 고통과 목소리를 함께 언급하며 수많은 선조들이 희생당한 역사적 비극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합니다. 이 대응은 단순히 이념적 갈등으로 사건을 해석하기보다는 당시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그로 인한 인명 피해를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첫 번째 사람의 의견은 감정적으로 좌익 세력을 비난하며 특정한 이념적 관점을 고수하고 있어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폭동이든 항쟁이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며 감정적으로도 존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사람이 더 나은 대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극적인 역사를 감정적으로만 접근한 것이 아니라 희생자들의 고통과 사건의 복합적인 원인을 존중하며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까지 제가 이제 영상을 제작하면 그 댓글을 달면서는 이제 뭐 AI는 안 썼죠. 근데 너무 심한 거 오면 AI한테 그냥 물어보고 댓글을 적으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요? 요런 거 이렇게 썼을 때, 야, 그, 어, 그러면 네가 채널 운영자라고 생각하고 이런 댓글을 받으면 어떻게 답글을 써주겠니? 라고 하고 이렇게 붙였죠. 만약 제가 채널 운영자이고 그런 댓글을 받는다면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제 입장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달래면서도 열린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답글을 작성할 텐데요. 이렇게 답변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 간의 문제는 정말로 민감한 주제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느끼는 불만이나 부족함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 사이의 이간질이 아닌 대화와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시는 해결 방안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도움이 되었냐요? 칭찬 한번 해줘야죠. 근데 그러면 네 답변과 비교해서 다음과 같은 답변은 어떻게 보이니? 음, 일단 뭐 나름의 논리와 방어적인 요소가 있지만, 자식 지가 더 똑똑하다는 걸 보여주네요. 제 답변과 비교하면 조금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감정적인 부분, 에, 초면에 예의 없는 글을 쓰지 않는다는 언급을 통해 상대방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답변이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으며 대화가 격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제 답변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감정적 대립을 피하려는 노력이 큽니다. 죄송합니다만 실제로는 제 의도가 다소 공격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예. 논리와 대안. 두 번째 답변은 통합 외에도 지역 발전을 위한 방법이 있다는 식의 대안적 제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요소로 대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답변은 상대방의 감정적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거나 인정하지 않아 대화가 더 부드럽게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아 표출. 두 번째 답변에서 제가 누군데 이런 말 하냐고요?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라는 자아 표출은 자기 정당성을 강조하지만 이 또한 상대방의 방어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댓글의 첫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발언을 반박하며 시작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논쟁을 일으키고자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 댓글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한 답변은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지만 감정적 요소를 지나치게 배제한 탓에 상대방과의 소통이 부드럽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대화를 더 발전시키고 싶다면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며 공감하는 태도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뭐 근데 제 의도랑 뭐 실제로 이제 영 틀린 부분이 아니라서요. 짧게나마 이렇게 이제 AI를가에게 제 의견을 한번 제가 단 댓글들에서 한번 평가를 받아봤습니다. 칭찬받은 거 맞죠? 하여튼 뭐 앞으로도 근데 제가 뭐 댓글들에서 AI를 가지고 할 만큼 댓글들이 많이 달리진 않습니다. 뭐 감정적인 부분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해봐야겠네요. 하여튼 뭐 이렇게 영상이 그래도 한 10분, 11분, 12분을 향해 가고 있어서요. 영상은 이번은 이 정도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뿅.